지금 독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평생을 데이터 하나만 바라보고 데이터만을 믿어오던 독일 최고 연구소장이 인류 최후의 날이 오면 유일한 답은 한국의 어느 산골 마을에 있을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해당 연구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유럽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춘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것이 한국의 외딴 산골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독일 정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곧장 백지 수표까지 내밀며 한국에 이것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하지만 정작 한국 측에서는 그 엄청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과거 한국이 겪었던 뼈아픈 역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인들의 남다른 책임감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이 독일 국영방송을 비롯해 BBC, CNN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자 독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풍문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연구소장이 말하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것의 정체가 대체 뭔지, 독일 정부에서는 왜 백지 수표까지 내밀며 이것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막스 플랑크 기후영향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지금까지 차가운 데이터와 딱딱한 수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제 삶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연구실 모니터에 나타나는 그래프나 학회 발표, 자료 속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제 개인 삶과 가족의 운명까지 흔들어 놓는 냉정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연구소에서 받은 최신 기후 모델링 결과 보고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하고 경고해온 끔찍한 예측들이 이제는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바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구 온도 상승 속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었고, 그 결과 수많은 동식물종의 대멸종이 불과 몇 년 안에, 아니 어쩌면 바로 내일이라도 시작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제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갑자기 멈췄어요. 알프스 고산지대의 취약한 생태계, 붕괴 속도가 특히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상징과도 같은 희귀한 꽃, 에델바이스의 자생지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아 불과 5년 안에 특정 지역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참담한 예측이 담겨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델바이스는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나 알프스의 아름다운 야생화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 어린 손녀, 엘리제의 마지막 남은 희망일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박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연구소 회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막 받은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며 야생식물, 특히 에델바이스 같은 약용 가능성이 있는 희귀종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동료 과학자들의 반응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부분은 식량 작물을 보존하는 게 먼저라며 야생식물 위기에는 관심도 없거나 너무 안이한 태도였죠. 과학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위기의식과 미래를 보는 눈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동료들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동료들을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랑하는 손녀 엘리제의 일이 아니었다면 알프스 산자락에서 사라져가는 이름 모를 야생화의 운명을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마음 아파했을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고 저는 홀로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어둠이 짙게 내린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온몸이 짓눌렸습니다. 퇴근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엘리제 생각뿐이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의 엘리제가 힘없이 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희귀 면역 질환으로 점점 약해지는 제 어린 손녀를 보는 것은 매일같이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독일의 의료 기술, 온갖 종류의 최신 치료법을 다 시도했지만 엘리제의 병세는 야속하게도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도 침통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더군요. 마지막 희망처럼
최근 에델바이스에서 추출된 특정 희귀 화합물이 면역 조절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초기 단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하지만 의사는 곧이어 정말 잔인할 만큼 절망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델바이스는 이미 극심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추가적인 연구나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생 지켜온 차가운 이성과 손녀를 향한 할아버지의 뜨겁고도 절박한 사랑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어요.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엘리제를, 제 소중한 손녀를 허망하게 떠나보낼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에델바이스 종자라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줄기 빛이자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의 실마리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시간은 엘리제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의 주요 종자은행과 시드볼트에 대한 정보를 미친 듯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할 수 없었죠.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였습니다. 북극의 얼어붙은 땅속 깊은 곳에 위치한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하여 전 세계의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바로 그곳 말이에요. 저는 즉시 스발바르의 방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검색했지만 결과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곳에 보관 중인 수많은 종자들 중 90% 이상이 벼, 밀, 옥수수와 같은 주요 식량 작물들과 그 계량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제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던 야생식물, 특히 에델바이스 같은 희귀하고 연약한 고산 식물 종자는 데이터베이스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저 분류되지 않은 채 창고 한 구석에 보관되어 있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힘없이 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보관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발화 조건조차 극도로 까다롭고 알려지지 않은 에델바이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존을 넘어 그 씨앗의 생명력을 다시 깨울 수 있는 연구, 기능까지 갖춘 곳이 꼭 필요했습니다. 스발바르가 인류 식량 안보의 마지막 보루일지는 몰라도 제게 필요한 해답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자포자기 심정으로 밤샘 조사를 이어가던 바로 그때 제 눈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였죠.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관련 자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 심장이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듯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보존 및 연구 시설이라는 문구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제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BGSV는 제가 알던 스발바르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토착 희귀종, 특히 전통적으로 약용 가치가 높다고 알려진 야생식물 종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어요. 또한 그 발화 조건을 밝혀내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BGSV가 단순히 자국의 종자뿐만 아니라 종자 보존 시설이 부족한 아시아의 여러 저개발 국가들의 토종 씨앗까지 대신 보관해주고 있었습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저장고의 기능을 넘어 최첨단 연구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어쩌면 이곳,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제 소중한 손녀 엘리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이 흥분감도 잠시 다시 한번 차가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과연 제 연구소의 보수적인 동료들을 설득하고 이 낯선 나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앞날이 캄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호한 결의를 다지며 연구소 긴급 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BGSV 방문 및 공동 연구 가능성 타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죠. 제가 밤새도록 조사하고 정리한 많은 자료들을 근거로 한국의 야생 식물 보존을 위한 남다른 노력과 보유한 놀라운 연구, 역량에 대해 힘주어 설명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회의실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의 시설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귀중한 연구 예산을 낭비하려 하는가? 라며 노골적으로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일부 고위직 동료들은 스발바르나 유럽 내의 유명한 연구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실적인 선택이지 않겠나 라는 반론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죠. 연구소의 재정을 담당하는 임원은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내부에 깊게 뿌리내린 서구 중심적인 편견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딱딱한 관료주의의 높은 벽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엘리제의 창백한 얼굴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연구소에 공식적인 지원이 없다면 제 개인적인 연구 휴가를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에 가겠다고요. 제 예상치 못한 강경한 태도에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제 진심이 동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동료들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제를 위해서라면 저는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길로 저는 BGSV에 공식 이메일을 보내 방문 및 정보 교환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답장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며칠, 아니 어쩌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독일의 연구기관들은 보통 중요한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주는 경우가 드물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메일을 보낸 지 불과 하루 만에 답변이 온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유창한 영어로 작성된 자세하고도 진심으로 환대하는 내용의 이메일이었죠. 발신인은 자신을 박서연 연구원이라고 소개한 젊은 한국인 식물학 박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서연 연구원이 이미 제 연구 배경과 현재 제가 처한 상황까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박서연 연구원은 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따뜻한 말과 함께 BGSV의 야생식물 연구 현황에 대한 많은 양의 자료까지 친절하게 첨부해 주었더군요. 저는 독일의 그 어떤 유명한 연구기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렇게 빠르고 전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일 수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시스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번 한국행이 제 인생에 그리고 엘리제의 운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제 마음은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여 복잡하기만 했죠.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그 엄청난 규모와 눈부신 첨단 시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익숙했던 독일의 공항들과는 여러모로 다른 활기차면서도 잘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서울 도심을 벗어나 KTX 기차에 몸을 싣고 봉화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평화롭고 한적한 한국의 시골 풍경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던 오랜 의구심을 다시금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조용하고 외딴 시골 마을에 내가 기대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시설이 정말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제 복잡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봉화역 플랫폼까지 마중 나온 박서연 연구원은 환한 미소와 함께 제법 유창한 독일어로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모습의 박서연 연구원에게서는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분명 인상적인 첫 만남이었지만 오랜 학계 경험에서 비롯된 저의 비판적이고 의심스러운 시선은 아직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봉화역에서 BGSV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서연 연구원은 단순히 시설에 대한 기능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봉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BGSV가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국가적인 의지의 산물임을 거듭 강조했죠. 특히 과거 청양고추나 구상나무처럼 소중한 토종 종자의 주권을 외국 기업이나 연구자들에게 허망하게 빼앗겼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 자원을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열망과 노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박서연 연구원의 설명은 제 마음에 꽤나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삼으려는 진솔한 성찰로 다가왔죠. 저는 박서연 연구원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제가 그동안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 너머의 또 다른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BGSV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의 의구심은 점차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작은 기대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다음 부분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전에 혜택 하나만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신용카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 현금을 지원합니다.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마침내 차가 백두대간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을 때 해발 600m 고지에 이르러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울창한 푸른 숲과 장엄한 산세 속에 마치 자연의 일부인 듯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독특한 버섯 모양의 건물이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BGSV였습니다. 주변 자연환경을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최첨단의 세련미를 뽐내는 그 모습에 저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단순한 연구 시설 그 이상이라는 것을 첫눈에 바로 느낄 수 있었죠. 박서연 연구원은 이곳이 한국국가정보원에 의해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시설 주변은 보기에도 단단한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최첨단 CCTV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변을 순찰하는 경찰들의 모습은 이곳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핵심 자산을 다루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보안 수준이었지만 제게는 오히려 깊은 신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린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진지하고도 철저한 태도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저문 너머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서연 연구원의 안내를 받아 저는 마침내 BGSV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지하 46m 깊이까지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긴 터널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가처럼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터널 끝에 다다라 두꺼운 강철 문이 열리는 순간 서늘하면서도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규모의 지하 저장고가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압도적인 규모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내부가 놀라웠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설비들의 조화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미래 세계의 비밀 기지에 들어선 듯한 강렬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어요. 영하 20도, 상대 습도 40% 이하, 종자의 생명력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까지도 보존할 수 있다는 이 완벽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24시간 365일 작동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최첨단 항온항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만일의 정전 사태나 재난에 대비한 2중, 3중의 백업 전력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어요. 자동화된 로봇팔이 움직이는 모습 등을 보며 저는 연신 감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평생을 몸담았던 독일의 그 어떤 유명한 연구, 시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몇몇 측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놀라운 기술력이었어요. 저장고 내부는 마치 거대한 미래형 도서관 같았습니다. 아니 수십만 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종자 샘플들이 특수 용기에 담겨 있었어요. 각각 고유 번호가 부여된 이 용기들은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서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분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그 규모와 정교함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박서연 연구원은 특히 BGSV가 자랑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맡긴 소중한 종자들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종자가 담긴 봉인된 상자를 외부에서 절대 임의로 열지 않고 그대로 영구 보존하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철저한 관리 원칙과 맡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운영의 투명성은 BGSV가 짧은 시간에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마지막 남은 작은 의구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저장고의 공기 속으로 눈 녹듯 완전히 없어지는 순간이었죠. 이곳 BGSV의 시설 규모와 관리 체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니 인류 전체에게는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연구 기능이었죠. 단순한 보존을 넘어 이 잠자는 생명의 씨앗들을 다시 깨울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저장고 바로 옆에 위치한 최첨단 연구 시설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저희 심장은 다시 한번 기대와 흥분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연구실 내부에서는 단순한 보관 업무를 넘어선 활동들이 보였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왔던 실제적인 연구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종자의 생존율과 발화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건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각 종자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밝혀내기 위한 DNA 염기서열 분석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장기 보존법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들이 바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젊은 연구원들의 진지한 눈빛에서는 자신들의 연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복도를 오가며 나누는 전문적인 토론 소리는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박서연 연구원은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식물의 발화 조건을 정확히 밝혀내는 연구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어요. 필요할 경우 인공적으로 발화시켜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BGSV의 핵심 연구 목표 중 하나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알던 단순 보관 위주의 스발바르 시드볼트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어요. 제가 먼 한국의 BGSV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죠. 저는 이곳이라면 그토록 저를 초조하게 했던 에델바이스의 까다로운 발화 비밀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 연약한 씨앗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제 앞에 마침내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희망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았어요. 이어 박서연 연구원은 BGSV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이루어지는 종자 수집 과정이었어요. 스크린에 펼쳐지는 사진과 영상들은 제게 또 다른 충격과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죠. 험준한 깊은 산악지대의 절벽으로 직접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를 타고 몇 시간씩 위태롭게 들어가야 하는 먼 무인도까지 찾아가기도 했어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곳에서 자생하는 희귀 식물 종자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집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상 속 연구원들은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쏟아지는 비바람이나 살을 애는 듯한 추위도 견뎌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야생 동물과의 마주침도 있었죠. 그럼에도 자신들의 임무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 정신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미래 세대와 지구 생태계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자 뜨거운 열정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서연 연구원은 아직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임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연구원들이 때로는 부족한 연구비를 메우기 위해 자기 돈을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열악한 실험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 소중한 종자 주권을 외국에 빼앗겼던 아픈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래를 위한 헌신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바꿔나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기술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절박함과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노력이었죠. 과연 이런 피땀 어린 노력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제 마음은 존경심과 함께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제가 이곳 봉화까지 찾아온 진짜 이유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바로 제 손녀 엘리제와 에델바이스에 관한 이야기였죠. 제가 밤새도록 정리하고 준비해 온 에델바이스 관련 자료들을 박서연 연구원에게 보여드렸어요. 과거 분포 현황부터 현재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세한 생태적 특성, 그리고 최근 발견된 약용 가능성 연구 결과까지 모두 공유했죠.
그러면서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BGSV와 혹시라도 함께 연구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엘리제의 창백하지만 사랑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박서연 연구원은 제가 건넨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놀라운 집중력으로 검토했습니다. 꼼꼼하고 진지하게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연구실에는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죠. 마침내 박서연 연구원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제안을 했습니다. BGSV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유사 고산 환경 자생식물 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자고 했어요. 의미 있는 연관성을 찾아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BGSV가 최근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기술도 언급했어요. 야생식물 발화 촉진 특수 기술을 에델바이스 종자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희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순간 제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어쩌면 엘리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그 벅찬 감격과 함께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귀중한 국가적인 기술과 공적인 자원을 제 개인적인 문제에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망설여졌어요. 그것도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할아버지로서의 간절한 소망 사이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깊고도 고통스러운 윤리적인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상황과 마음속 복잡한 갈등을 숨기지 않고 조심스럽게 내비치자 박서연 연구원은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BGSV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기본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강조했어요. BGSV의 모든 연구와 보존 활동은 오직 인류 공동의 이익과 지구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더 큰 대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었습니다. 결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국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박서연 연구원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과거 끔찍한 내전으로 인해 자국의 모든 농업 기반과 종자를 잃었던 시리아의 이야기였어요. 유엔의 중재하에 스발바르 시드볼트에 미리 보관해두었던 밀과 보리 종자를 찾아갔죠. 그렇게 국가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던 감동적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 역시 자국의 소중한 토종벼 종자 수백 종을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노르웨이의 스발바르에 안전하게 맡긴 사례도 들었어요.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협력과 상호 신뢰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BGSV가 추구하는 높은 윤리적 기준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공익적 운영 철학에 감동했습니다. 눈앞의 개인적인 성과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이곳 연구원들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명받았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설령 제가 이곳에서 에델바이스 종자를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곳에서의 경험은 값진 것이었어요. BGSV에서의 경험과 이들이 보여준 고귀한 정신은 제 남은 연구, 인생과 삶 전체에 걸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고결한 깨달음만으로 저는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정상에 누워 저를 기다리고 있을 엘리제의 얼굴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봉화의 BGSV에 머무는 동안 자연은 마치 이곳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했습니다. 거대하고도 무자비한 시련을 안겨주었어요. 제가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예기치 않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간이나 쉬지 않고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BGSV가 위치한 봉화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지역에 산사태 최고 등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산간 도로 곳곳이 무너져 통제되는 등 정말 아수라장 같은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BGSV 시설, 특히 지하 46m 깊이에 위치한 그 소중한 종자 저장고의 안전이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지하 시설이 침수되거나 산사태로 인해 전력 공급선이라도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십만 점의 귀중한 인류의 미래 자산들이 모두 한순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끔찍한 생각에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죠. 만약 제 고향 독일에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면 아마도 큰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책임 소재 공방 속에서 시스템 일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독일 연구소에 제 동료로부터는 걱정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거봐라.
내가 그 아시아의 불안정한 지역은 위험하다고 경고하지 않았나. 당장 철수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식의 빈정거림과 걱정이 섞인 메시지였죠. 하지만 저는 도망치듯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위기의 순간을 BGSV가 이 거대한 자연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창밖에서는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BGSV 내부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폭풍의 중심부처럼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외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자마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되어 있던 대용량 비상 발전기가 즉시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지하 터널 내부에 설치된 최첨단 다중 배수 시스템이 있었어요. 보기에도 튼튼한 특수 방수벽은 밀려드는 엄청난 양의 빗물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중앙 통제실의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지하 저장고 내부의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산소 농도 등이 단 조금의 오차도 없이 설정된 값 그대로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녹색 그래프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박서연 연구원을 비롯한 BGSV의 모든 직원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는 기색 없이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숙련된 모습으로 비상 대응 매뉴얼의 각 단계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실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곳 BGSV가 단순히 최첨단 시설과 기술력만 갖춘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왕조의 가장 중요한 역사 기록인 실록을 수백 년간 안전하게 보관했던 태백산 사고지 인근이었어요. 이런 천혜의 지리적 안정성 위에 진도 7의 강력한 지진에도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견고한 내진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반복적으로 훈련된 비상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강한 의지가 결합된 결과였죠. 이것은 결코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인간의 지혜, 그리고 시스템의 분명한 승리였어요. 저는 과거 독일에서 비슷한 규모의 기상이변이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심한 혼란과 당혹스러웠던 비효율성이 생각났어요. 예산 부족 때문에 제때 교체되거나 수리되지 못한 낡은 시설들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각 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없이 더디기만 했던 관료적인 의사결정 과정도 있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에만 급급했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국 BGSV의 대응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빠르고 체계적이며 일사불란한 모습은 독일의 경험과 확연히 대조되는 부끄러운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제 옆에서 함께 상황을 지켜보던 박서연 연구원은 마치 제 마음속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했습니다. 창밖에 여전히 거센 빗줄기를 담담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위기는 언제든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박사님.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려는 우리 모두의 강한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소중한 씨앗들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박서연 연구원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이나 과장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수사나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BGSV의 모든 시스템과 운영 철학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곳 사람들의 진심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최첨단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력을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에 감탄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투철한 책임감에 저는 그저 온몸으로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들은 정말이지 제가 알던 세상의 사람들과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며칠간 온 세상을 뒤덮을 듯 맹렬하게 쏟아지던 기록적인 폭우가 마침내 그 기세를 멈췄습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시게 맑은 햇살을 보여주었어요. BGSV는 그 거대하고도 무자비했던 자연의 위협 속에서도 단 한 치의 흔들림이나 피해 없이 버텨냈습니다. 지하 저장고 속의 수십만 점의 소중한 생명의 씨앗들을 완벽하게 지켜냈어요.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다시 일상적인 연구 업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굳건하고도 평온한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제 평생의 연구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강렬하고도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곳 BGSV는 단순히 희귀한 식물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저장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와 맞서는 보루였어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재앙 앞에서 인류의 미래 식량과 귀중한 생명 자원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꿋꿋이 지켜내는 실질적인 현대판 노아의 방주 그 자체였던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곁에 서 있던 박서연 연구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 온 마음을 다해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야 정말 알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한국인들의 굽히지 않는 의지입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우리 인류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가장 밝은 희망, 바로 그것입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왔던 과학자로서의 냉철함과 객관적인 이성은 이미 폭우 속의 흙탕물처럼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죠.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봉화의 숙소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렸어요. BGSV의 헌신적인 연구 노력에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고귀한 공헌에 대한 제 깊은 신뢰와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담았어요. 제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던 에델바이스 종자 샘플을 이곳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샘플을 바로 이곳 BGSV에 정식으로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서연 연구원을 찾아가 제 결정을 차분히 알렸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에델바이스 종자 샘플이 담긴 작은 특수 용기를 건넸어요. 부디 이 작고 연약한 씨앗이 언젠가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소중한 손녀 엘리제와 같이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한 줄기 밝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박 박사님과 BGSV 연구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서연 연구원은 제 뜻을 존중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것을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품고 귀국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슬픔과 희망, 그리고 감사와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하지만 새로운 확신이 생겼어요. 그 마음을 가슴 깊이 품고 돌아왔죠. 독일에 돌아온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연구소의 동료들은 물론이고 유럽 학계 전체, 아니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제가 한국의 BGSV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경험한 이 놀랍고도 놀라운 현실과 인류의 미래를 향한 밝은 비전을 반드시 알려야겠다고요. 이것은 더 이상 저 혼자만 알고 있을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인류 전체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매년 열리는 세계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모인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연단에 선 저는 미리 준비했던 딱딱한 학술적인 발표 주제를 잠시 옆으로 미뤄두었어요. 대신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서 직접 겪었던 놀랍고도 충격적인 경험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죠. BGSV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시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전문 연구 시스템의 우수성도 강조했어요.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앞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놀라운 위기 대응 능력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고귀하고도 헌신적인 노력과 책임감에 대해 저는 준비된 원고 없이 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들로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 말미에 이르러 저는 연단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시드볼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인류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대재앙이 우리 인류를 덮쳤을 때 인류의 다양한 생명 자원을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그 약용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는 소중한 야생 식물의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바로 저 먼 동쪽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백두대간 깊은 산속에 존재합니다. 정말 만약 인류 최후의 날이 온다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곳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한국입니다. 재발이 끝나자 발표장은 잠시 숨막힐 듯한 완전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이 깨지듯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이 거대한 함성과 함께 깨어나는 것처럼 온 장내가 뜨겁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희 진심 어린 발표 내용은 주요 외신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상상 이상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 이후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BGSV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소속된 독일 정부는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 캐나다와 같은 서구의 주요 선진국들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듣기로는 독일 정부에서는 백지 수표까지 건네며 한국의 BGSV를 건네라는 요청까지 했다더군요. 물론 한국 측에서는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해버렸지만요. 그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던 국가들 중에는 자국의 소중한 토종 야생 식물 자원을 보존하는 데 늘 어려움을 겪던 국가들도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까지 한국의 BGSV에 관심을 보였어요. 자국 고유 종자의 보관 가능성을 문의하는 공식 서한과 협력 요청이 정말 쏟아지듯 밀려든다는 소식을 들었죠. BGSV의 국제협력팀 직원들은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문의 전화와 이메일에 밤낮 없이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BBC, CNN, 르몽드, 뉴욕타임스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한국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직접 보고 온몸으로 느꼈던 BGSV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이 드디어 베일을 벗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한국의 백두대간, 그 푸르고 깊은 산골짜기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BGSV는 단순히 씨앗을 차갑게 보관하는 거대한 냉장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것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고 파괴적으로 변해가는 기후, 위기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류 생존의 열쇠를 굳건히 쥐고 있는 마지막 보루이지요.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가장 밝고 강력한 희망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하고도 무거운 희망의 불씨를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 인류의 불안한 미래는 바로 이들의 강인하고도 책임감 있는 손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말이죠. 그래서 그러는데 한국인 여러분들은 봉화에 저런 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었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